자, 12월 20일자 신문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듯이 제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하는 건데 오늘 뭐 다른 방송 안 한다는 전제하에 브리핑만 빨리 하고 저는 출근하고 여러분은 뭐 뭘 하시든지. 자, 한석희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일찍 깨 계세요? 사람이 무슨 새벽에 그렇게 깨 있어요. 자, 이건 다 그냥 광고지고 쓰레기같은 놈들. 신문인지 이게 광고지인지 모르겠네. 할 일이 없다고 그 깨 있는 거는 대단한 거야. 자, 조선일보입니다.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최순실 공판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일면의 가장 큰 사진은 이제 그거고요. 이별 임박이라는 게 일단 탑기사인 것 같습니다. 비박 유승민 비대위원장 안되면 당 버릴 것이다. 정우택은 유승민이 되면 당이 풍비박산 날 것이다. 어제 TV조선에서 막 얘기하던데, 유승민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은 일단 비대위원장을 할 거면 전권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친박 쪽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나는 지금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대립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이 안 와요. 유승민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은 새누리당은 이전처럼 지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중국 전략 폭격기 대만 상국 위협 비행, 대만 트럼프 희롱하듯 흥미로운 사진 음미하라며 SNS에 비행 사진 첫 공개. 중국이 만약에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SNS에다가 저런 사진을 올리고 흥미로운 사진을 보라라고 했다면은 중국은 외교를 할 줄을 모르는 거든지 아니면은 정신 연령이 5살이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아이씨, 아무튼 그런, 정말로 저렇게 하나? 이 사람들? 아무튼 미중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이 한동안 안 좋았는데 러시아 미국이 이제 좋아지고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지고 뭐 그런 움직임이 보이죠. 계란 대란이라는 미안합니다. 이게 맞는 건데. 계란 대란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AI 때문에 살처분한 이제 닭이 되게 많아지면서 대형마트 쪽에서는 공급량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계란 떨어진 것처럼 이제 금리도 올랐으니까 아마 그 기름값도 오르고 뭐 생필품 값도 다 오를 거예요.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법정에선 최순실 없다. 정말 경멸스러운 눈빛이네요. 다른 국민들도 자기를 저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공무원직 없고 모든 혐의 인정할 수 없다. 수임번호 628번 달고 첫 공판 국민참여재판 거부하겠죠. 좆될 텐데. 여튼 최순실 공판이 지난주에도 나왔었었는데 막 당정권을 막 추첨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그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와서는 사실 별로 특별하게 한 얘기는 또 없다고 하네요. 자, 이면 기사입니다. 대졸 인구가 고졸보다 많고 월세가 전세 앞질러라는 기사입니다. 대졸이 고졸보다 많았다는 건 사실 이거는 정부의 이제 대학 정책에 많이 달려 있는 건데, 참여정부 때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가서 이제 동등하게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좀 수시도 늘리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대학 정도 늘리고 그랬었지. 근데 나는 거기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 근데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쓰는 취지는 30대의 경우에 지금 이렇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런 기사를 쓰는 취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쓰는가? 그냥 현상을 분석하는 거면은 뭐 좋은 기사라고 생각이 하고, 이 사람도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표가 있습니다. 네,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표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대졸 인구가 고졸보다 많고 월세가 전세 앞질러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부재를 읽어보죠. 학력 높아지고 자기 집 구입 늘고 고령자 자녀 의존 줄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내가 체감하는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데 뭐 기사는 이렇다 그러니까. 자, 신자수 개신교 1위, 종교 없다 56%. 불교도가 많이 줄었네요. 불교도가 8천 1050만 1060만 명에서 2005년에 10년 뒤인 2015년에는 761만 9천 명으로 줄었고, 뭐 종교 없음이 상당히 늘었고요. 개신교는 거의 일정한데 조금 늘었습니다. 개신교라는 거는 기독교 중에서 이제 교회 가는 사람, 전주교회 말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교회 가는 사람을 개신교라 그러죠. 개신교 가톨릭은 다 구별하시죠, 그죠? 내가 이것까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겠죠. 자, 늦어지는 결혼. 30대 남녀 3명 중 1명이 싱글이다. 30대에 33%가 결혼 안 했다라는 거는, 사실 뭐 30대만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렇긴 한데 뭐 20대에 결혼하는 여자들도 있으니까. 남자들은 보통 20대에 결혼 안 하더라고요. 남자가 보통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적으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보니까 30대 여성 미혼 비율도 있습니다. 30대 여성 미혼 비율이 2005년에 13.3%에서 작년에 28.1%로 늘었다. 40대 미혼 남성은 6.5에서 18.2%로 늘었다고 합니다. 석박사 여성 4명 중 1명이 미혼이다 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결혼하고 싶으세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치 양파야? 밥 줄까? 밥 줘? 안 적을 거야 이제? 일단 이거 끝나고 주기로 했는데 되게 간절하게 바라더라고. 그 먹고 사는 길이 좀 보장이 되면 사람들이 결혼을 하겠죠. 스스로도. 결혼한다는 게 자기 인생을 침해한다, 자기 인생을 즐길 기회를 날려먹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좀 있어. 근데 모르지 뭐. 진짜로 이게 그냥 관념적인 건가, 아니면은 진짜로 결혼할 환경이 된다면, 예를 들면 집값이 수억 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가? 아마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싶긴 합니다. 자, 3면입니다. 이번엔 이제 새누리당 얘기입니다. 금선 탈각, 매미가 허물벗듯 일시에 빠져나가자는 비박. 일단 갈라서자 나중에 합칠지언정, 친박도 비박도 분당 도장 찍기 직전. 해라 해라. 그 개박살나라. 개박살나고 이제 미분되고 그 해라. 적분하지 말고 미분되고 계속 뭐그 적분상수 만들고. 아, 적분상수 미분하면 안 나오는구나. 계속 미분해라. 계속 미분. 차분도 하고 미분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작살 나겠지.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 당대표 원내대표 선거도 그 친박 쪽 이겨버렸고, 유승민도 지금 비대위원장 가지고 간보고 있는데 정우택 친박 쪽이 해줄 리가 없죠. 어차피 자기들은 볼장 다 봤는데. 해주려 그러면 사실 뭐 원내대표부터 벌써 비박을 뽑아줬겠지, 나경원을 뽑아줬겠죠. 자, 김무성 뜻은 다 모아졌다. 유승민 공식 답변 나오면 결단. 비대위원장의 정권을 주느냐 여부에 대해서
결사코 유승민 밀어내는 친박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원내대표 축출때 공천 파동 때에 이어서 세 번째다. 그쵸? 그 이번 총선 때 화제가 됐던 게, 지난 총선 때 화제가 됐던 게 유승민이 이제 탈당 하셨나? 탈당 당하셨나? 아무튼 탈당하고 이제 무소속으로 대구 동구에서 이겨버렸단 말이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대구 정치는 대구 사람들이 좆대로 하겠다라는 의미였거든요. 물론 의미 있는 결과였는데, 어쨌거나 유승민이 나가면 좀 바뀌는 게 많겠죠. 자, 탕평 인사한다더니 친박이 당직 장악, 이런 기사가 있고요. 새누리당 내부 집안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꼭 관심있게 봐야 됩니까? 봐야 됩니다. 왜냐면 얘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여러분이 눈을 뜨고 똑똑하게 지켜봐야 되기 때문이죠. 하차키님 오늘 제 목소리 별로 안 좋죠? 그죠? 제 목소리 되게 안 좋죠? 자, 사면입니다. 반기문 오면 비박과 국민의당 어디와 손잡을까? 친박과도 손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친박은 바라봐도 영입 힘들고 민주는 구태정치인 적대시. 아, 민주당은 구태정치인을 적대시해서 싫어한다. 구태정치인에다가 따옴표 해놨네요. 참 악의적이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괜찮나요? 자, 반퇴임 앞두고 정치권 3당 4색 반 박 대통령 친박 비판 거리두기. 아까 그러면 제가 제 플레이어 쪽에 소리가 낮아져 있던데 혹시 그게 여러분의 소리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 참고해 둘게요. 자, 반기문 박근혜 대통령 친박 비판 거리두기, 국민들 국가 리더십에 배신당해. 지금 12월 달에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에서 반기문 조사한 반기문의 지지율이 20% 정도 됩니다. 딱 그 정도 되거든요. 이거 근데 다음 대선 때 되면 더 올라갈 거고, 문재인 같은 야당 야권 사람들이 반기문을 경계하지 않으면 아마 또 진통 당할 겁니다. 지난번처럼. 아직도 기회주의자 새끼들은 살아있고요. 기회주의자들은 살아있고, 반기문은 사람들이 뽑아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명함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황교안이죠. 야권과 신경전 접고 오늘 국회 출석. 아우, 드디어 황교안 폐하께서 국회 오신답니다. 전방 군부대 방문 일정 취소하고 20일에서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 황교안 정책 현안 많은 비상시국서 출석 시간 등 고려해달라 요청. 황교안이 군대 안 갔지 않나? 군대 안 가는데 지금 저렇게 군부대 방문하고 막 그러면 그게 민폐인 걸 모르겠지? 하긴 뭐 안 갔으니 모르겠지. 저도 안 갔거든요. 자, 야권 정호택 문전박대, 경제부총리는 환대. 경제부총리는 뭐 위로 얘기하는 거겠죠. 경제정책 안 될 것이다, 돕겠다. 뭐 위로가 이제 내년에 공적 자금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고 공공부문 쪽에 투자를 늘려가지고 경기를 살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입장에서 뭐 야권이 그걸 사실 반대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처럼 그냥 무난하게 가면 좋습니다. 자, 오면입니다. 죽을 죄지었다던 최순실 180도 태도 바꿨다. 죽을 죄지었으면 죽으면 안 되냐? 자, 최씨의 직업 묻자 임대업, 태블릿 PC 사실 조회 감정 필요,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도 그런 행위란 사실이 없다. 안종범 측에서는요, 대통령 지지 따랐을 뿐 강요 직권남용 혐의 부인. 정호성 측은 혐의 인정한다.
최준실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지켜보세요. 박상진 삼성 사장 조사 특검 뇌물죄 수사 착수. 자, 헌재 대통령의 수사 기록 제출 이의 신청 기각할 듯. 박근혜는 계속 이제 이의 신청 같은 걸로 시간 끌려고 할 겁니다. 뻔히 보이잖아요. 헌재 안에 소음 측정 차량까지 등장. 뭐 집회 때문에 노이로제 걸린다 그러네. 걸릴 것 같다. 뭐 헌재도 압박이 상당할 겁니다. 국민들이 처벌하라고, 그러니까 탄핵을 통과시키라고 지금 의도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거를 무시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또 결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걸 다 채택해 주자니 그거는 원칙이 또 안 맞고, 그런 문제들이 상충돼서 헌재도 많이 피곤할 겁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또 달리요. 자, 6면입니다. 민주당 기업 돈으로 농어촌 기금 1조원 조성. 그 6면에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추진 입법 정책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정책들이 쭉 정리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이런 얘기들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12대 정책 발표라고 한번 꼭 확인하세요. 뭐 나름대로 이제 좋은 글 같긴 합니다. 물론 편향적으로 썼다는 거는 민주당에 대한 조선일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쓰였다는 거는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10주 만에 지지율 떨어진 이재명, 등 뒤 꽂히는 미수 정말 아프다. 이재명 관련한 기사고요. 안철수 측 손학규의 당대표 출마해달라. 이상한 놈들끼리 붙어먹네 지금. 문재인 비판한 안희정, 탄핵 기각돼도 헌법 내서 해결돼야. 지금 이게 반박했다고 표현했는데 좀 교묘한 게요. 좀 많이 교묘합니다. 보세요. 문재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다음엔 혁명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안희정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탄핵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도 헌법의 틀과 질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는 안희정이 문재인의 말에 반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두 사람의 견해가 다른 거지. 이거 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반박해서 예를 들면 야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의 기사를 쓰는 거는 좀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기자님, 조선일보 편집부님. 혁명이란 표현 가지고 막 물어뜯던데 그 유치한 거라서 저는 더 이상 표현 얘기해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초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그런 표현 가지고 막 물어뜯냐. (90년대) 경필대회 아세요? 자, 8면입니다. 8면입니다. 7월 망명 태영호라는 거는 북한 공사입니다. 이전 북한 공사. 두 아들에게 노예잣을 끊어주고 싶어 왔다. 탈북자 관련 기사네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한미일 안보회의 보도문서 남중국해 첫 언급. 소통수단으로 확성기 밖에 남지 않은 남과 북. 요거는 개성공단 폐쇄 후에 연락 채널이 끊겼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업적이죠. 위대한 박근혜 정부의. 북한 내년 초 핵무기 이용한 EMP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EMP라는 거는 전자기 펄스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무기 전문가는 잘 모르겠다. 넘어갈게요. 왜 저거 근데 EMP라는 거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그런 게 알텐데. 미사일 같은 게 터지면은 전자기 펄스가 생겨요. 근데 그게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먹통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EMP만을 목표로 뭔가를 만들 수 있나? EMP라는 게 그러니까 폭탄에서 나오는 부가 효과라고 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신면입니다. 사회면입니다. 집사랴, 병원 가랴, 퇴직연금 탄 20만 명, 99%가 일시불. 일시불이라는 거는 이게 차근차근히 맞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받아서 뭐 이제 또 사업 같은 걸 해보겠다 아니면은 뭐 집 사거나 부동산 사겠다 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관련한 그 차트가 여기 있으니까 꼭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도 좋죠. 다달이 받으면 세금 혜택 크지만 당장 목돈 급해 한 번에 수령한다. 대부분 이제 주택 구입하고 치료비에 사용한다고 하네요.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퇴직연금 제도가 있었는데 한번 통계를 이번에 처음으로 내봤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본 복지빚 2030년 GDP의 4배 16조 달러라고 하네요. 야, 이거 그 씨발 2030년이면 아직 지금보다 14년 뒤인데 이거 시간여행이라도 하시나? 이게 뭐냐면은 806만 베이비 부모에게 줘야 할 국민연금, 의료비, 간병비 급증 탓이다. 인구 준다고 지금은 막 인구 줄어든다고 날리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늙어서 이제 연금 주고 막 그래야 되면은 또 돈 없다고 지랄할 거예요. 그게 국가거든. 아마 그런 취지의 기사 같은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정말로 이제 그렇게 될 만한 얘기인가? 이걸 복지 빚이라고 표현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란값 올랐다는 기사 있고요. 한 달 사이에 그 14.5% 올랐답니다. 한판 값이요. 100원짜리가 114원 됐다. 뭐 그런 얘기. 사회면입니다. 그 12면인데 66년 갓난아이 김치를 김치오 흥남철수 용 만나다. 현봉학이라는 분인데요. 현봉학. 이 사람이 흥남철수 당시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자세하긴 잘 모르겠어요.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고 다만 이제 최근에 문재인이 여기 가가지고 그 뭘 했다 추모했다 그러던가 아무튼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했었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기사가 없는 걸 보니까 확실하게 조선일보는 참 그런 쪽으로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나경원이 그 위안부란다. 나경원이 그 자위대 행사 같은 거는 올렸을라나? 자, 동네 숨은 맛집 망치는 맛집 방송 나가지 마세요. TV 소개할 되면은 값이 오르고 맛을 잃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TV 출연했다 그러면 보통 가지 않습니다. 자, 아르바이트생 4만 명 임금 84억 대먹은 이랜드파크. 야, 아르바이트생 임금이 84억이다. 왜 떼먹었지? 근로감독을 실시해보니까 아무튼 4만 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수당이나 임금을 미지급했다 아니면 뭐 덜 줬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수임료 100억 최의정 변호사 징역 7년에 추징금 45억 원 구형. 이야, 통쾌하네. 최유정 이 사람이 그 이번 게이트의 시작점 아니냐? 다른 사람인가? 자, 14면입니다. 사회면입니다. 책납품을 주유소 철물점이 한다고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도서정가제 도입 후에 공공기관 도서구매 입찰 때 유령서점이 난립한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책값 10% 이상 할인 못해서
이윤이 크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 부업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네요. 저런 쓰레기 같은 법을 누가 정했을까? 자,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제주 카지노에 뜬 국과수 CCTV라는 기사가 있는데 뭐 의미 있는 기사는 아닌 것 같고, 의미 있다는 거는 제가 정치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 기사가 진짜 가치가 없는 기사는 아니고요. 네, 표현을 내가 좀 과격하게 해가지고 이후에도 뭐 사회면인데 다른 얘기는 뭐그 병원 관련한 얘기들이 좀 있고요. 내년부터 기초연금 문턱 낮아진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월 100만원까지만 소득 인정액이고 119만원 이하로 기준 완화한다. 그러니까 100만원까지가 원래 소득 인정액이었는데 119만원까지로 이제 기준이 완화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기 쉬워진다라는 말입니다. 뭐 국제면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SNS에 올라온 비행기 사진이 있는데, 근데 뭐 그건 얘기할 가치도 없고, 뭐 중국 애들이 뭐 유치한 짓 하는 거지 뭐. 핀란드 돈 없어서 24시간 종합병원 감축이라고 합니다. 무상의료로 불어난 예산 절감, 뭐 그런 기사가 있고요. 틸러슨 조셉 피처의 러시아 합작회사 공보장관 자격이 논란이다. 트럼프 인선 제대로 못하면 좆될 텐데. 트럼프 본인이 어떨지 몰라도 장관들의 킥받치면은 그 책임이 다 트럼프로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문화면입니다. 22면에 그 천경자의 미인도라는 게 25년근 위장 논란 검찰이 결론 짓다. 검찰이 이제 그 미인도가 진짜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근데 자, 그런데 이게 어제 내가 분명히 다른 기사를 봤어요. 여기 한 문단 읽어볼게요. 어제 내가 본 기사 이런 내용이었는데, 진품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유족 측은 프랑스의 국제적인 감정 전문기관이 도출해낸 명백한 위작 판명 결과를 검찰이 부정했다.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게 아니래. 진품이 아니라 그랬는데 검찰에서는 왜 진품이라 그런 거지. 뭔가 구린 냄새가 나죠, 그죠? 거기다가 또 재밌는 게 요 그림은요, 사실 별로 미인 같진 않은데 보면은 좀 무섭거든 그림이. 아무튼 청경자 본인은, 요 사람 본인은 생전에, 지금은 죽었지 싶은데 이 양반이 생전에 자기 그림이 아니라 그랬어요. 좋다고요? 알았어요. 좋아하세요 그러면. 자기 그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계속, 나는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어. 아마 돈 세탁 누군가가 이제 아마 돈 세탁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계속 진위 가지고, 작가가 부정한 진위 가지고 뭐 논란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그걸 물으면 어떡해? 나는 여러가지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23면 하고 다 문화면이고요. 나머 24면 전면 광고고, 다른 특별한 기사는 없고, 25면에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피플앤스토리 면인데, TV조선 박경준 기자 등 장안 고대 언론인상 수상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사유가 뭐냐면은 최순실 게이트 파헤쳐라는 기사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TV조선에서 7월 달쯤에 이제 요거를 최순실을 취재해 놓고 나서
세 달 뒤에 JTBC가 터뜨리고 나서야 이제 그걸 터뜨렸다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은 나 스포츠면들인데 뭐 스포츠면들에서는 제가 얘기 드릴 만한 기사는 없고요. 수소수가 답이다라는 책 광고가 있는데 수소수는 뭘까? 그렇겠지 뭐. 저 오피니언입니다. 33면입니다. 감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배가 고플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많이 그러니까 좋은 식량이 되줬다 뭐 그런 취지의 기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4면에는요 그 혁명의 시작인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혁명이라 얘기한 거에 대한 그 이야기인 같은데 부제에는요 본색 드러내는 민주당 문재인씨 비법적 혁명으로 정부 전복 천명 보수 중도 세상 뒤집기 위협 앞에 친박 비박 타협의 정치력 발휘해 탄핵 사태 극복하고 대선 체제 갖춰 보수 중도층 뜻과 바람 담아내야 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혁명이란 말을 이렇게 고지고대로해서 조선일보에서 시비를 거늘고 있는 거는 저는 되게 유치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데스크에서는 북핵, 그 다음에 뭐야? 비강이야? 비강에 대한 책임? 한자가 저기 비강인가? 이거는 국제관계에 대한 얘기 같은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면입니다. 배신의 악령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칼럼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무슨 취지의 기사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서울의 자기를 얘기하는 건가? 서울의 오래된 미래 프랑스 대사관 보존 결정. 요거는 문화 쪽 얘기 같고요. 사설입니다. 서민 경제 고통 심각한 수준이다. 뭐 민주당 까는 내용이겠지 아마도. 예, 그러네요. 딱 그 내용이네요. 지금 탄핵 사태하고 뭐 최순실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그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거는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모두가 나는 아니다 라는 사설이 있고요. AI 살처분 한국 1900만 대 일본 78만 마리 무슨 차이인가? 지금 현재 살처분된 그게요. 그 닭들이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살처분된 닭에서 천 몇백만 마리가 더 많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금은 노무현 때는 완결된 게 말이지. 현 정부가 그렇게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국제관계 하니까 알라크바흐 하면서 터키 경찰이 러시아 대사관 예술관에서 저격 뭐라고? 그런 사건도 있었어? 자, 뭐 그렇습니다. 조선 경제에는요 미친 전세 꺾이니 이번엔 깡통 전세라는 이제 기사가 있고요.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 관련한 글인 같습니다. 조선일 경제는 전부 다 그냥
거의 다 돈 얘기이기 때문에 이재용이 이제 글로벌 전략회의에 불참했다. 일손 못 잡는 삼성. 이런 기사가 있고요. 우리가 소상공인 착취했다고 배달의 민족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중앙회입니다. 고소 추진. 중앙회에서 48%가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고소랍니다. 글쎄, 누구 말이 모를까? 다른 특별한 얘기는 뭐 달러는 사고 팔기 쉬워, 달러 ETF, 상장 지수 펀드,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죠. 전부 다 그냥 돈 얘기입니다. 어떤 주식이 잘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조선일보는 특별한 기사가 없습니다. 더 이상. 푸틴이 복수하겠다고 그랬다고? 자, 하여튼 조선일보는 끝. 이제 한국일보 보죠.